이 맥북 프로에서 내비게이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를 여기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IT 리더인데 오늘은 애플 M1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4명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북 프로 16을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맥북 프로 16은 작년에 나왔지만 인텔 코어 i9이 들어갔고요. 외장 그래픽카드인 라데온 프로 5500M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내장 그래픽카드를 가진 M1 맥북 프로 13보다 얘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맥북 프로 13형이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들 많을 거예요. 호환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왜 맥북 프로 13형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맥북 프로 13형의 디자인입니다. 얘는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예요. 정말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디자인 변화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예쁜데 굳이 여기서도 다른 디자인 변화를 줄 필요는 없겠죠? 맥북 프로의 디자인은 최고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P3의 넓은 색 영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500니트 밝기를 지원해요. 맥북 에어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100니트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건 일상적인 사용 순간에서는 크게 차이를 느낄 부분은 아니지만 좋은 디스플레이 경쟁력은 밝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250니트, 300니트, 350니트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500니트의 밝기는 경쟁력을 가진 화면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60, 1600의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지원하죠. 주변 광에 따라서 알아서 색을 조정해줘서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느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키보드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가 없죠. 맥북 프로의 키보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매직 키보드라고 하죠. 키감이 좋습니다. 눌렀을 때 어느 위치를 누르더라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그런 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키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M1 칩이 달린 맥북 프로 13부터 키보드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펑션 키, FN 키 있는 부분에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갔어요.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갔던 그 키보드 모양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은 이모티콘을 바로 불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의 경쟁력은 위에 터치바가 있다는 거죠. 이 터치바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사용하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맥북 에어는 터치바가 없고 맥북 프로는 터치바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맥북 프로의 이 터치바는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앱스토어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키보드 입력할 때는 키보드와 관련된 일반적인 PC 사용 때는 PC 사용과 관련된 볼륨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로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매력적이지만 뭐 그냥 기존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맥북의 경쟁력은 이 트랙패드다. 맥북을 사용해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트랙패드만으로 마우스 없이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윈도우 노트북은 마우스 없으면 그렇게 만족도 높은 트랙패드 사용성을 느낄 수 없는데 맥북 프로는 완벽한 트랙패드의 사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치 트랙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강하게 눌러보시면 어떤 화면이 뜰지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므레트 펴다 할 때 앱을 불러오고 또 화면을 넘기고 페이지를 넘기고 이 트랙패드만으로 매력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을 렌더링을 했는데도 아무리 과부하를 주려고 해도 펜이 돌질 않습니다. 펜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 거죠? 열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영상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플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13은 그 정도 작업 가지고는 펜이 안 도는
그 정도로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펜리스인 맥북 에어의 경쟁력이 확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M1 칩은 똑같아요. 펜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맥북 에어냐 맥북 프로냐 선택의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맥북 에어도 정말 쓸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펜이 있으면 좋은 점은 뭘까요? 고사양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을 식혀주면서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웬만한 작업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펜이 도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북 프로 13 성능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노트북 성능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램이 있고요, CPU가 있고요, 그래픽카드가 있잖아요. 얘는 애플 M1 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갔잖아요. 이 M1 칩 안에 모든 걸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서, I/O, 보안, 메모리, 그래픽까지 하나의 온 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고 기술 5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PC용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과 다른 노트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램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발생을 합니다. 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연결되는 이 관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램 용량이 커야지 이런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 효과를 봤는데, 애플 M1 칩은 이게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기가 램으로도 엄청난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램이 고대역폭을 지원하고요, 초저지연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램의 용량이 크지 않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을 깬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맥북을 선택할 때 램을 올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8기가 램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저장 공간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 칩에 들어간 CPU는 8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섞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고성능 코어 하나와 고효율 코어가 3개가 조합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고성능 코어가 다 투입이 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웹서핑 정도 하는데 굳이 뭐 고성능 사용할 필요 있어? 그때는 고효율 코어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효율 코어가 좋은 점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의 10분의 1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합 그래픽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 최소의 전력으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8코어 GPU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개에 달하는 스레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건 기술의 혁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M1 칩에는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11조의 연산회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칩이 들어가서 얘를 지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파이널컷 프로를 돌릴 때도 더 지능적으로 힘을 집약시켜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니까 긱벤치 5를 돌려봤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점수 수치는 아니지만 싱글코어가 1739점이 나왔고요, 멀티코어는 7682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맥북 프로 16은 얼마 나왔을까요? 싱글코어가 1074, 멀티코어는 6499점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저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근데 맥북 프로 13한테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애플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호환성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사용한 프로는 호환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유저들이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애플 M1 칩을 다 지원합니다. 크롬 같은 경우도 애플 M1 칩용이 따로 있어요. 인텔 CPU용이 따로 있고 M1 칩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했고요, 워드, 포토샵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애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파이널컷 프로, 페이지, 넘버스, 키노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M1 칩에 대응해서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애플 M1 칩에 대응해서 뭐 준비 중이거나 이미 다 대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부트캠프나 패러럴즈 때문에 윈도우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인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굳이 윈도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맥북에서 호환성 문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워드 같은 경우요, 오피스 365 기준으로 해서 전혀 문제 없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때문에 안 됐던 문제들, 공인인증서 폐지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맥북이 호환성 문제로 골치를 썩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은 이번 애플 M1칩이 들어가면서 아이폰, 아이패드의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맥북 프로에서 내비게이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를 여기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즐겼던 게임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2를 지원해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 앱들 있잖아요. 여기서 돌아갈 수 있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들이 M1칩에 돌아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놨으면 그냥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M1칩에 대응하지 않게 올려놓은 앱이라도 바로 실행을 하면은 승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여전히 뭐 불안정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런 궁금한 분들도 드시겠죠. 에뮬레이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듯이 실행이 돼요. 앱스토어에 보시면은 맥북용이 있고 아이폰, 아이패드용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이 둘 다 있다면은 아이패드 앱을 기준으로 보여주고요. 아이폰만 있는 앱이다. 그럼 아이폰 앱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궁금한 점도 드시겠죠? 카트라이더 돌아가냐? 배틀그라운드 돌아가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막아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색조차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여기서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인정받은 앱들을 이 맥북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OS는 계속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사용성을 개선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맥OS 빅서 같은 거는 애플 M1 칩에 대응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용성을 그대로 여기에 녹여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젯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제어 센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와 진짜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 아이패드랑 아이폰 같은 거 화면을 껐다 키면 어떻게 되죠? 바로 화면이 활성화 되잖아요. 이 맥북 프로도 바로 화면이 활성화 됩니다. 화면을 그냥 닫으면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열면 그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화면을 내가 안 껐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즉각적으로 화면이 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 껐나 싶어서 잠자기 모드를 하고 꺼진 상태에서 닫고 열잖아요. 그럼 화면이 바로 돌아와서 정말 놀랍니다. 애플의 경쟁력은 OS를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서로 유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OS는 내년에 또 다른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매년 새로운 노트북을 만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에는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지문인식, 우리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경험했던 지문인식 기능이 이 맥북 프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 해제할 때도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양하게 앱을 구매할 때도 간편하게 터치 아이디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도 보안 문서를 열 때도 터치 아이디로 굉장히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경쟁력은 또 보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프로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 강추합니다. 정말 이거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에는 시리 기능도 지원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경험했던 시리를 이 맥북 프로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음성으로 뭐 얼마나 이용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애플 뮤직을 이용하는데 음악도 그냥 음성으로 틀어달라고 하고요. 시리야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줘. 다운로드 폴더 열어줘. 요청하신 폴더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온도는 섭씨 1도이며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플 기기들은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잖아요. 서브 모니터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요. 화면이 작아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이폰의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캐너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C3에 들어간 스피커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줘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의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와이드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확실한 음의 분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위쪽에 있잖아요. 이 양쪽 귀로 들어오는데 정말 사운드의 감동. 이거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프로 시스템에는 스튜디오급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품질의 녹음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특히 맥북 프로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거는 팬이 웬만하면 안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교육들이 많잖아요. 별도의 마이크를 준비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그냥 이 자체로 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마이크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 더 적은 입자, 그리고 더 큰 동작 범위, 그리고 낮은 조도 조건에서도 선명하게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경쟁력은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이 맥북 화상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화료 들어가지 않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대화면으로 대화하는 거 정말 매력적입니다. M1 칩이 들어가면서 정말 사용 시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윈도우 계열에 더 오래가는 노트북들이 있죠. 근데 그 최대 시간을 보면은 테스트 조건이 와이파이도 끄고 화면 밝기도 엄청 낮추고 오래가는 사용 시간에만 초점을 두고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이 맥북 프로 13의 사용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 체크가 된 사용 시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최대 20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고요. 웹서핑을 할 때는 17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거 작업할 때 보면 고사양의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 타임이 더 짧아져요. 왜냐하면 힘을 많이 쓰니까 배터리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댑터를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도 이 맥북 프로 16을 가지고 다닐 때는 어댑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댑터까지 빠지니까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자, 애플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어떠신가요?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